9. 식품 분석 개론. 오늘은 식품 분석의 기초 이론과 식품 성분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분석의 기초 이론. 1. 실험실에서의 주의사항. 실험실에서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작업 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장구 착용, 실험실 출입 시 반드시 실험복, 장갑, 안전 안경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반바지나 샌들, 콘택트 렌즈, 끌리는 옷도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위험물질 취급주의 모든 화학물질과 시료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실험 전에는 반드시 사용법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모든 시약과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맛보거나 많은 양을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시약의 냄새를 맡을 때에는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맡아야 한다. 오염 방지 실험대, 실험 부스, 안전 통로 등은 항상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시료와 기구의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정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통풍 유지 환기가 필요한 실험 시에는 충분한 공기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실의 창문을 개방하거나 후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스버너 사용 시 주의 가스버너를 사용할 때는 안전하게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긴급 상황에 대비 눈이나 피부에 시약이 접촉할 경우 즉시 대량의 물로 세척하고 필요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식품 분석의 기초지식. 식품 분석을 진행할 때에는 시약을 제조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용질과 용매, 수용액의 개념과 자주 사용되는 단위, 분석 방법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질과 용매, 수용액. 1. 용질 살류트. 용질은 용액을 구성하는 성분 중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물에 녹아있는 소금이나 설탕이 용질에 해당됩니다. 2. 용매 살번트. 용매는 용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다른 물질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대표적으로 물이나 에탄올이 용매로 작용합니다. 3. 수용액 aqueous solution. 용매가 물인 용액으로 식품 분석 실험은 물이 주요 용매로 쓰이므로 수용액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단위 그램,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리터, 밀리리터, 마이크로리터, 퍼센트, ppm 100만 분의 1, ppb 10억 분의 1, 몰라리티, 몰 퍼 리터, 밀리몰라리티, 밀리몰 퍼 리터. 다 분석 방법. 1. 흡광 광도법. 빛이 시료를 통과할 때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시료에 포함된 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빛을 흡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샘플 속 물질의 농도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GC 시료를 가열하여 기체 상태가 되게 하고 이동상이라 불리는 운반 기체와 함께 크로마토그래피 컬럼 긴 튜브를 통과시킨다. 이후 컬럼 내부에서 각 성분이 다르게 흡착되고 떨어져 나오는 시간에 따라 분리되며 이렇게 해서 나온 성분들을 검출기에서 감지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3.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 액체 상태의 시료를 고압 상태로 컬럼 튜브에 주입하며 분석을 시작한다. 컬럼은 소형의 고정상 입자로 채워져 있으므로 이동상인 액체가 고정상을 통과하면서 시료의 각 성분이 서로 다르게 상호작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각 성분이 분리되며 다양한 검출기를 이용해 각 성분을 식별하고 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3. 시료 채취법. 식품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샘플링은 식품에서 시료를 선택하는 기술입니다. 식품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는 시료를 선택하여야 정확도와 정밀도 있는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집단과 시료에 대한 개념과 시료 채취 과정을 이해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모집단과 시료. 1. 모집단 파푸열레이션. 분석하고자 하는 전체 집합입니다. 2. 시료. 샘펄. 모집단에서 일부를 대표로 뽑아낸 부분 집합입니다. 1. 작은 입자 식품. 등분법을 사용해서 여러 부분에서 균일한 양을 채취합니다. 2. 과일류, 채소류. 외부와 내부 성분이 다를 수 있으니 다양한 부위에서 채취합니다. 3. 육류 및 어패류. 먹을 수 있는 부분을 갈아 잘 혼합하여 샘플을 채취합니다. 4. 액상식품. 균질하게 혼합한 후 여과하여 액체를 시료로 사용합니다. 5. 가루식품 잘 혼합하여 채취합니다. 6. 혼합식품.
개별 성분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성분을 균일하게 채취합니다. 시료 보존. 1. 밀폐 용기. 모든 시료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합니다. 2. 산화 방지. 쉽게 산화될 수 있는 시료는 빛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어두운 색의 용기나 갈색 병에 보관합니다. 3. 효소 활성 저해. 효소가 존재하는 시료의 경우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 냉동 상태에서 보관합니다. 4. 건조 시료. 수분에 의한 변질을 막기 위해 건조 시료는 저온에서 보관합니다. 식품 성분 분석. 1. 색소 분석. 식품의 색을 내는 성분인 색소는 식품의 색을 부여하여 외관을 개선하고 신선함을 나타내며 때로는 맛과 연관된 시각적인 기대감을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천연색소와 합성색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천연색소는 과일, 채소 등에서 추출한 색소로 안토시아닌, 카로틴 등의 색소가 대표적이며 합성색소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색소로 타르색소, 아조색소 등이 사용됩니다. 색소 분석은 흡광 광도법,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등의 기기를 활용합니다. 색소 분석 시 주의사항. 1. 산소 노출 최소화. 색소는 산화에 의해 변질될 위험이 있으므로 추출 시 산소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산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2. 온도 제어. 고온은 색소를 변성시킬 수 있으므로 실험 과정 중에는 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3. 광선 차단. 일부 색소는 빛에 민감하므로 가능하면 직사광선을 피하고 어두운 환경에 보관합니다. 4. 금속 이온과의 접촉 방지. 금속 이온은 색소와 반응하여 색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비금속 재질의 용기를 사용합니다. 5. 촉매제 사용 주의. 촉매제는 색소의 화학적 반응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색소 종류별 분석 방법. 1. 엽록소. 클로로필. 특징. 엽록소는 식물이 빛을 받아 에너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녹색 물질입니다. 분석법. 1. 크로마토그래피. 고정상 위에 엽록소 추출물을 놓고 이동상 용매가 통과하면서 색소 성분이 분리되는 원리로 분석을 진행하며 진행된 거리에 따라 엽록소 어와 B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2. 분광 광도법. 빛을 통과시킬 때 엽록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그 양을 측정합니다. 2. 카로티노이드는 대부분의 식물에서 발견되며 주로 노란색, 오렌지색 또는 빨간색을 띱니다. 분석법으로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3. 안토사이아닌은 적색, 자주색, 파란색 등의 색을 나타내는 식물 색소입니다. 분석법으로는 pH 차이를 이용한 색 변화와 분광 광도법이 있습니다. 4. 베타레인은 주로 사탕무에서 발견하는 붉은색과 노란색을 내는 색소이며 분석법으로는 열분의 크로마토그래피와 전기장 하에서 베타레인 성분이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한 전기 영동법이 있습니다. 2. 생리활성 물질 분석. 생리활성 물질은 생물의 생존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로서 인체나 동식물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 반응에 관여하며 과일과 채소, 콩류, 견과류, 버섯류 등에 많이 존재한다. 이소플라본, 레스베라트롤, 타닌, 퀘르세틴 등의 폴리페놀, 파이토케미칼, 프로폴리스, 사포닌 등이 대표적인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이소플라본. 대두나 콩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하나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므로 여성 호르몬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어 갱년기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심혈관 질환의 예방, 골다공증의 예방, 특정 암 예방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세포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로 녹차, 카카오, 포도, 와인, 초콜릿, 과, 일 및 야채 등에 다량으로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며 심혈관 질환과 암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물은 유기화합물을 제외한 모든 화합물을 의미하며 주로 탄소와 수소 원자가 없는 형태입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무기질입니다. 뼈와 치아의 형성은 물론 근육 기능,
혈액 응고 과정에도 필수적인 요소이며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에도 관여합니다. 체내에서 가장 풍부한 무기물로 대부분의 칼슘은 뼈와 치아에 저장되고 또한 칼슘은 세포 내 메신저로서 중요한 신호 전달에도 참여합니다. 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질로서 세포들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하며 DNA와 RNA의 구성 성분으로도 작용합니다. 이는 주로 ATP의 형태로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칼슘과 함께 뼈와 이를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철은 인체의 필수적인 무기질로 다양한 생명 유지 기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화적 대사에 참여하여 에너지 생산에 주요 기여를 하며 산소 운반, 세포 성장, 효소 활동 그리고 근육 및 결합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등 다양한 면에서 신체 기능을 지원합니다. 체내에서 안정적이고 적절한 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생체의 건강과 복잡한 생명 과정의 조화에 필수적입니다. 4. 비타민 분석. 비타민은 신체가 제대로 성장하고 기능하도록 돕는 필수 영양소로 우리 몸의 다양한 중요한 생화학적 반응을 촉진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회복하는 데 기여하며 정상적인 시력 유지, 피부 건강, 신경 기능 등에 중요합니다. 비타민의 적절한 섭취는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비타민을 섭취하여 신체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타민 A는 시력 유지, 피부 건강, 면역 기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티놀은 비타민 A의 활성 형태로 시력 유지 및 야간 시력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부, 점막, 면역 체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 결핍은 야맹증, 피부 건조 및 감염에 대한 저항력 감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다 섭취는 독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간, 당근, 브로콜리, 버터, 크림 등의 식품에서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에너지 대사 과정에 중요하며 신경계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티아민은 비타민 B1의 또 다른 이름으로 탄수화물 대사를 통한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티아민은 신경계, 근육, 심장의 정상 기능 유지에 관여하며 결핍 시 각기병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티아민은 곡류, 육류, 통곡물, 콩, 견과류 등 다양한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도 불립니다. 노란색을 띠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피부 건강과 시력 유지, 세포 호흡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작용하며 특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는 물에는 잘 녹으며 열과 산에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빛, 특히 자외선에 취약하므로 투명하지 않은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보플라빈은 유제품, 달걀, 녹색 채소, 고기, 생선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아스코르빈산으로도 불리며 강력한 항산화 특성을 가진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과일과 채소에서 주로 발견되며 인간을 포함한 일부 동물은 비타민C를 자체적으로 합성할 수 없으므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피부 건강, 면역 체계 강화 및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소, 빛, 열에 민감하여 쉽게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니코틴산은 비타민 B3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탄수화물과 지방의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NAD와 NADP의 전구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내에서는 4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을 촉매하기 위해 NAD를 사용하고 골격근을 제외한 모든 조직에서는 NADP로 전환시켜 사용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에서도 생산되며 건조 효모, 간, 육류, 생선, 통밀 또는 영양 강화된 시리얼 제품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니코틴산 결핍증으로는 피부염 증상을 유발하는 펠라그라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E 또는 토코페롤은 지용성 비타민 중 하나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토코페롤 및 토코트리에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비타민 E의 가장 활성적인 형태는 알파- 토코페롤입니다. 이 비타민은 식물성 기름과 씨앗, 견과류, 곡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딸기류, 녹색 잎채소, 토마토 같은 다양한 식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거의 모든 종류의 동물에게 필수적이며
세포막의 손상을 막아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성인의 경우 하루에 약 10에서 15mg의 섭취가 권장됩니다. 비타민 D는 뼈의 형성 및 유지, 칼슘과 인의 흡수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용. 성비타민이며 피부에서 자외선을 받아 합성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근육통, 뼈의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햇빛 노출과 함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등의 지방이 많은 생선과 선지, 달걀 노른자, 버섯류 등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